검은 모자와 옷을 갖춰 입은 초정통파 유대교 청년들.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을 막고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경찰이 거칠게 끌어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신학 공부를 조건으로 받아온 병역 면제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성은 약 3년, 여성은 2년 동안 군에 복무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하마스와의 전쟁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정부는 병력 부족에 고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초정통파 유대교도 역시 징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청원을 낸 시민단체들은 전쟁의 무게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מאות אלפי לוחמים נושאים את העיניים שלהם אליכם עכשיו, אלה שנושאים בנטל, אלה שמשרתים, אלה שכבר 240 יום במילואים מ-7 לאוקטובר.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핵심 지지 기반인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כך סברו שופטים נוספים בית המשפט הנכבד. אין מדובר במחלוקת של מה בכך, כי ממחלוקת שקורעת את החברה הישראלית כבר שנים רבות ומאיימת על... 이미 2017년 초정통파 유대교인에 대한 병역 면제는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자발적 입대 외에 징집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오래 묵은 갈등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안이라며 가자지구 전쟁 휴전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지속적인 정전과 모든 인질의 석방을 담은 구체적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3단계로 나눈 구체적 방안입니다. And sets the stage for political settlement that provides a better future for Israelis and Palestinians alike. 1단계는 6주 동안 완전한 정전과 이스라엘군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철수, 여성과 노인, 부상자 등 일부 인질의 석방입니다. 2단계에서는 모든 생존 인질을 교환합니다. 다음 3단계에서는 가자 재건 계획 시작과 함께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유가족들에게 송환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제안이 카타르를 통해서 하마스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All this would create the conditions for a different future, a better future for the Palestinian people. One of self-determination, dignity, security, and freedom. 또 하마스는 더는 중대한 공격을 감행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며 이제 전쟁을 끝낼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경찰로 일하다 재작년 5월 포로가 된 24살 여성.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곧바로 목이 맵니다. Алло, мама, привет. Мамочка, я дома.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75명씩 포로를 교환했지만 다른 곳에선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 등 모두 100기를 우크라이나 곳곳의 에너지 시설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걸 미국과 독일이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 스위스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참여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It's very important to hear your voice of your big country, of your society, on the Peace Summit in Switzerland, which will be on 15th and 16th of June. And of course, we need your participation.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연설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첫 해엔 화상으로 특별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들과 90분 동안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량이 결정되는 선고 공판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전당대회 나흘 전인 7월 11일로 잡힌 건 우연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일당이 만든 게임의 일부라는 겁니다. 징역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That could happen. I don't know that the public would stand it. I'm not sure the public would stand for it. With a, tried house arrest or I think it would be tough for the public to take. At a certain point, there's a breaking point. 바이든 대통령 측이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And they have misinformation. Donald Trump is a threat to democracy. It's just words. He doesn't even know what it means. But it's like their slogan, I'm a threat to democracy. I'm the opposite. They're the threat to democracy.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접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지만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79%, 공화당 16%로 간극이 컸습니다. 또 이번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이 47%로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는 응답 38%를 웃돌았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는 32대 31로 재판 전인 3월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일행들이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편 건물이 덮쳐옵니다. 놀란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8시 40분쯤 이스탄불 küçükçekmece의 한 아파트가 붕괴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대가 즉시 투입됐지만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는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는 1988년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인데 무너질 당시 4층 또는 5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환경도시계획부 장관은 이 건물의 1.5층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어떤 폭발이나 지진의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튀르키예의 부실한 건축 규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구 1,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과밀한 이스탄불은 지진이 잦은 북아나톨리아 단층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이스탄불 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18,0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시 당국은 300만 명이 거주하는 건물 20만 채의 안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한 남성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적힌 돌기둥 위로 올라갑니다.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듯한 동작을 취하더니 스프레이를 꺼내 낙서를 시작합니다. 영어로 화장실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비난하며 검행을 예고했습니다.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s permission to discharge nuclear wastewater. Can't we do anything? No! I will give them some class to see.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부터 범행 뒤 유유히 떠나는 모습까지 중국 SNS에 고스란히 올렸습니다. 조국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중국말 인터뷰도 누군가 옆에서 촬영을 도왔습니다. 风险很大，有可能回不去，回不去嘛，不给国家添麻烦。要能回去，那更不用给国家添麻烦了。祝我好运吧。 새벽 6시쯤 신고를 받은 일본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돌기둥에 가림막을 씌우고 낙서를 지우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엔 그동안 크고 작은 테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엔 중국인 남성이 출입문에 불을 질렀고 2015년엔
한국인이 폭발물을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달 초에 발사된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한 달 만에 달 뒷면에 착륙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창어 6호가 예정대로 달 남극에서 가까운 아폴로 분화구 근처에 착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어 6호는 최대 2m 깊이로 땅을 파 암석과 토양 2kg을 채취한 뒤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과거 미국과 옛소련의 탐사선도 토양을 채취했지만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뒷면의 토양을 가져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달 뒷면에선 지구와 직접 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는 통신위성을 따로 배치했습니다. 이번 탐사 계획엔 프랑스와 스웨덴, 이탈리아 등도 참여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that we will be exploring the far side of the moon and return samples from the far side of the moon. So it's very exciting, but it was also very exciting. 달의 뒷면은 달이 형성된 초기의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계 생성의 비밀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기존 탐사 결과에 따른 예측대로 엄청난 양의 얼음이나 광물 자원을 발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내고 이어 본격적으로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맞서 달을 선회하는 우주정거장을 건설한 뒤 다시 사람을 착륙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사 계획 일부를 위탁받은 스페이스X는 달 기지를 중간 기착지로 활용해 화성으로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인도도 달 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달을 선점하기 위한 우주 강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지난 1분기 로또나 연금 복권 등 각종 복권을 산 가구는 221만 2천 가구였습니다. 10가구 중 1가구 꼴입니다. 복권 구매 가구 비율은 1분기 8에서 9%대를 기록해왔지만 불황 속에 더 늘었습니다. 복권 구입 가구의 한 달 평균 구매액은 7,300원으로 중산층이 가장 많았고 고소득층, 저소득층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는 당첨금으로 주택 등 부동산을 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1등 당첨금으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한 채도 사기 힘듭니다. 이에 따라 로또 가격과 당첨금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로또 도입 초기 판매 가격은 2,000원으로 당시 1등 평균 당첨 금액이 56억 원이었지만 가격이 1,000원으로 인하된 이후 평균 당첨 금액은 2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 한번 그 의견 수렴을 해볼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복권위원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복권의 전체적인 그런 거에 이것도 한번 그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복권.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재밌는 답도 나왔습니다. 좋은 꿈을 꿔서 복권을 사게 됐다는 응답이 구입 이유에서 3번째로 많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꿈을 꿨냐고 물으니 조상 관련 꿈이 가장 많았고 동물 관련 꿈, 재물에 관련된 꿈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1등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응답이 29%에 이르렀고 47%는 배우자에게만 알리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한우 200여 마리가 해발 900m 대관령 푸른 초원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답답한 축사를 벗어난 7달 만의 첫 외출. 대관령은 평지보다 봄이 한 달가량 늦게 찾아오다 보니 이제야 방목이 시작된 겁니다. 한우 때는 싱싱한 풀을 뜯으며 한껏 여유를 즐깁니다. 소 한 마리가 뜯어먹는 풀의 양은 하루 평균 70kg. 그만큼 방목을 하면 사료값과 풀을 베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번식률도 15% 이상 높아집니다. 적절한 운동과 일광욕을 통해 번식 장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식의 경우에는 살이 많이 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수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방목한 암소들은 농가에 보급할 품종 개량 연구에도 활용됩니다. 방목을 하게 되면 소가 받는 스트레스도 덜하게 되고 기존의 사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소의 건강이 잘 되면 좋은 연구 결과도 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우들은 축구장 250개가 넘는 면적의 초원을 누비다가 풀이 더 자라지 않은 10월 말쯤 축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기합 소리와 함께 바닥을 박차고 달려가더니 순식간에 공중으로 날아올라 송판을 부숴버립니다. 띠로 눈을 가리고도 마치 앞이 보이는 것처럼 몸을 날려 나무를 반토막 냅니다. 관객들의 함성과 박수가 이어지고 1군단 사령부 시범단은 또 한 번 몸을 돌려 격파를 마무리합니다. 형들의 뒤질세라 어린이 시범단도 절도 있는 모습으로 동작을 맞춰 나갑니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움직임에 보는 사람들은 저절로 박자를 맞춰 손뼉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의 첫날, 대구에서 낙동강 전투를 기념하는 민관군 한마음 태권도 대회가 열린 겁니다. 시험하기 전에는 긴장되고 두려웠었는데 하면서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박수를 쳐주니까 기쁘고 아주 좋았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모터와 바퀴를 연결합니다. 완성된 장난감 차가 트랙 위에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직접 조종해 드론 축구도 하고 로봇 친구와 손도 맞잡아 봅니다. 올해 25번째로 열린 제주과학축전엔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풀밭 같은 데 가가지고 연만 날려봤는데 여기로 와서 이렇게 드론을 많이 날려보니 좋았어요. 정말 재밌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잘 실감났었고 꼬리를 못해서 뭔가 좀 아쉬웠어요. 6월의 첫 주말 태권도 대회에선 그동안 실력을 갈고 닦은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렸고 과학축전을 찾은 어린이들은 신기하고 낯선 경험을 하며 과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튜브 썰매를 타고 아이들이 바람을 가르며 시원스레 질주합니다. 아빠와 함께 타면 재미는 배가 됩니다. 날씨도 많이 무더운데 지금 너무 딸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2번 탔고요. 지금 한 번 더 탈 예정인데 지금 딸이 계속 더 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초여름 날씨에 대형 분수대는 아이들의 물놀이터가 됐습니다. 물줄기 사이를 가로지르며 뛰어노느라 온몸은 흠뻑 젖었고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님들도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와이프랑 아기랑 처음 왔는데 되게 사람도 많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올 거야? 끄덕끄덕 하겠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푸른 호수 위를 질주하는 웨이크보드. 파도를 타고 하늘 위로 솟구치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합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열린 국제 레저 대회.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습니다. 제가 물살을 가를 때 이 점프 뛰는 그걸 너무 즐겨서 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잘 탔습니다. 가장 빠른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를 가리는 경기부터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는 스케이트보드 대회까지 회전은 기본, 넘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한 묘기가 이어지고 객석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스케이트보드의 매력이랑 기술을 성공했을 때 그런 성취감 그런 걸 얻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들어서는 문턱 전국 곳곳에선 휴일을 즐기는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YTN 명진입니다. 잘 자. 엄마도 아빠도 내 꿈꿔요. 우리 곁을 떠난 그리운 사람을 영상통화 서비스를 통해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배우 탕웨이가 만추 이후 13년 만에 남편인 김태용 감독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当然是因为很喜欢导演的这个 idea， 同时也是一直以来都希望有机会能够再和金泰武导演合作。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까지
네로라는 스타 배우들이 가세해 가상과 현실 사이에 벌어지는 다채로운 사연을 그립니다. 그리운 사람을 이렇게 구현하고 그걸 또 진짜로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신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코로나 여파로 개봉 시기가 밀려 촬영을 시작한 뒤 4년여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제대 후에 영화가 개봉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지금부터 납치 방송 시작합니다. 인기 유튜버가 눈 떠보니 차 트렁크에 납치당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6억 5천만 원을 벌어야 나갈 수 있다고 협박당하면서 벌어지는 긴박한 사투.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간 수업으로 눈도장을 찍은 박주연의 스크린 원톱 데뷔작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작품에 비해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지루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싫어요. 선생님이 때렸어요. 제자의 거짓말로 삶이 무너져가는 담임교사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제자의 내면을 그린 심리 스릴러입니다. 송경원 감독 장편 영화 데뷔작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속에서 진정한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지 화두를 던집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여보. 중산층 가정에 들어온 하녀가 가정을 파괴해가는 김기영 감독의 스릴러 명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제작하며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던 이 작품이 10년 전 조사에 이어 최고의 한국 영화로 선정됐습니다. 감독과 영화배우를 비롯해 영화산업 관계자, 평론가 등 역대 가장 많은 240명이 영화 선정에 참여한 결과입니다. 나도 생각 못하는 것 같다. 평론가들이 얘기해 주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의의가. 상위 12작품 안엔 2000년 이후 영화들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0년 전 조사에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만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불리우는 21세기 초반 이후에 한국 영화의 어떠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특히 젊은 세대의 응답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별로 보면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 아가씨 등 박찬욱 감독 작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TV 시리즈를 했으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한국에서 영화를 하는 것이죠. 한국어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남자 배우로는 송강호, 안성기가 10편, 여자 배우로는 배두나가 4편으로 가장 많이 들어갔고 10년 전과 비교해 여성 감독 연출작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포스트 봉준호, 박찬욱을 키우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와 함께 팬데믹 이후 위축된 제작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최근 한국 영화의 가장 큰 숙제로 꼽힙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장식적인 벽화. 그 옆에 새롭게 만들어진 현대미 넘치는 나선형 계단. 파리의 카르나발레 박물관의 오랜 역사가 칸디다 회퍼의 사진에 나란히 담겼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위스의 장크트 갈렌 수도원의 부속 도서관은 작가의 손길을 거치니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사진으로 완성됩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사람을 배제하고 오롯이 공간을 주인공으로 하다 보니 공간의 유구한 역사가 오롯이 기록됩니다. 인간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인간의 문화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이 더 부각된다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칸디다 회퍼는 50년 세월을 한결같이 문화적 공간을 세밀한 구도로 구현해온 독일의 사진작가입니다. 인공 조명 없이 내부 빛과 채광만으로 사진을 찍고 나중에 보정을 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집요할 만큼 정교한 좌우 대칭의 구도. 작가는 의도하지 않았다지만 곳곳에 빨간 색깔이 이 구도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인물 각각의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한껏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사실은 등장인물의 위치, 의상, 손짓 하나까지 작가가 치밀하게 연출한 장면입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지구본 성조기 등의 사물을 곳곳에 배치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시간과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모두가 주인공. 한 컷 한 컷마다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알렉스 프레거의 감성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바다 위 인물을 20년간 같은 시점에서 찍고 한 프레임의 연작으로 담은 이 작품.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 이면엔 9.11 테러 이후 작가의 심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광활한 대자연을 포착하며 그 안에 환경, 정치, 사회 문제를 녹여내는 리차드 미즈락의 사진전입니다. 팬데믹 기간 작업한 신작 코끼리 우화 시리즈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하와이 나무숲의 이미지에 명암을 주거나 컬러를 입혀 마치 풍경화처럼 다양한 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Merci beaucoup. Ça me fait plaisir que ce soit voilà, It's so cool. They literally look exactly like the ones I want. In terms of me, creating my sense of self, I think it has definitely shaped me into the person I am today.